어떤 고민이든 척척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은 해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납득할 만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꽤 흡족할 텐데요.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로 유명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꿈꿔온 꽤 괜찮은 고민 상담소가 등장합니다. 혼자 해결 못할 고민거리를 편지로 써서 밤중에 가게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다음 날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담긴 편지가 가게 뒤편 우유 상자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나미야 잡화점이 2018년 대한민국에도 존재한다면 아마 가장 많은 편지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온 어느 멋진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의 고민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로드컬리의 조택의 편집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청산 유수 프로그램 섭외를 처음 연락을 받고서 제가 사실은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들의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이제 안내를 주셨는데 사실 고민은 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뭔가 하소연을 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한번 나와보자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은 최소한 그 3년 전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기 와주신 분들과 공유를 한다면은 이제 아마도 답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일말의 위안 혹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감히 자리에 참석을 결정해보게 됐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조택의 편집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브로드컬리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조퇴계라고 하고요. 브로드컬리라는 잡지는 로컬숍 연구 잡지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이제 소위 이제 말하는 하던 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서점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프랜차이즈나 큰 빵집에서 이제 일을 배우시고 나와서 운영하시는 로컬 베이커리 운영자분들 혹은 뭐 제주도에 이주를 가셔서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 민박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말하자면 미디어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많이 보여주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잡지로 만들고 있어요. 그 잡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평소에 좀 어렵게 사업을 해와가지고 항상 이런 데 나오면 한 권만 사달라고 막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걸 최대한 안 하려고 요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저는 이제 2014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고 얼마 안 지났죠. 제가 감이 나온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졸업을 하고 사실 제가 회사를 1년도 안 됐군요. 한 4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만둔 일이 있어요. 증권사에 다녔었는데 이제 취업이 어렵다고 얘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또 취업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테고 또 내가 과연 취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아마도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흥미가 있으신가요?
네, 흥미가 있으시면 좋을 텐데, 네, 어쨌든 가지고 나왔으니까 재밌게 말을 해봐야죠. 결론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섣부른 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죠. 제 의견이 맞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제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 3년간 제가 겪어왔던 개인적인 불행들 아직 감흥이 없으시지만 이따 말씀을 드리면은 네, 불행했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불행만 늘어놓고 하소연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어야겠죠.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불행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제가 결론적으로 또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취가 될 수는 없고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첫 번째 메시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는 일 이외에도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렇다는 말씀을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혹시나 재미없더라도 이 중요한 메시지는 꼭 담아가시라고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이제 회사를 나와서 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저는 잡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럼 어쩌다가 잡지를 만들게 됐느냐? 저는 원래는 이제 공대를 졸업을 하고 학교 다닐 때 제 장래의 희망은 애널리스트였어요. 증권사에서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분들인데 이제 간혹 뭐 금융 관련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어떤 회사 주식은 팔아야 된다라고 멋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멋진 장면들을 보고 꿈을 이제 키웠죠. 왜 그 일이 하고 싶었냐? 먼저 돈도 벌고 싶고 의미도 있는 일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의미만 있으면 방송까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예. 그래서 돈도 벌면 좋죠. 이런 네. 의미도 있고 돈도 벌고 싶다.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던 중에 증권사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기업 분석이라는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그 일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증권사 취업 준비만 2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인턴도 지원하고 뭐 정규직도 지원하고 했지만 떨어지도 하다가 이제 2년 만에 취업을 한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잡지를 만드냐? 저희 기업을 분석하려고 증권사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합정동에 살고 있었어요. 홍대 근처였는데 제가 기업 분석하고 이런 의미 있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동시에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공간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공간이라 하면 이제 카페나 뭐 빵집이나 이런 자영업 공간들에 대해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이 방문하고 했었는데 취업하고 기분 좋다 하고 이제 월급을 받은 통장 이제 카드를 들고 이제 카페에 가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카페 세 군데가 한꺼번에 문을 닫더라고요. 이상하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고 뭐 이런 무거운 단어를 제가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비자로서 지갑을 열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공간들이었고 사장님도 친절하셨고 커피도 맛이 있었고 손님도 굉장히 많은 공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공간이 싹 다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뭔가 그 공부를 해볼 가치가 있겠다 혹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기업 분석을 하러 이제 회사에 어렵게 들어갔지만은 또 그 막상 이제 사회 진출해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배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과연 내가 저분들 틈바구니에서 더 잘해낼 수 있는가 혹은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그러면 나는 기업을 분석하는 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 가계를 분석하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회사에서는 보고서를 써서 이제 뭐 자산운용사라든가 펀드 매니저 분들에게 이제 보내는 일을 했지만 저는 가계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책 형태로 엮어서 잡지로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잡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했고 잡지를 만들어서 행복했냐?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창간한 지. 그래서 이제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럼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으시면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고 저를 보시기에 좀 저 사람은 조금 세속적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돈 때문이었어요. 잡지를 창간을 준비하고 이제 1호, 2호, 3호가 나오는 과정에서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3년 동안 제가 판 책이 3,000권이었거든요. 이게 많다 적다 이제 판단하기 쉽지는 않으실 텐데 돈으로 바꾸면 한 권에 15,000원이라고 했을 때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이면 뭐 1년에 1,500만 원 번 거니까 뭐 괜찮을 수도 있다.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치고 뭐 그 정도면 괜찮네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국세청에 이제 가보시면은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웃기지만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일정 매출이 나오면은 그 매출 안에 비용이 어느 정도 껴있겠구나라고 국세청에서 임의로 판단을 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출판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출판업으로 제가 4,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주길 90%는 비용이다 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럼 저한테 남는 수입은 얼마일까요? 450만 원이죠. 그걸 3년 동안 벌었죠. 그러면 1년에 얼마죠? 150만 원. 한 달에 한 10만 원 번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는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다 했을 때 어떤가요?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는 아까도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는 점을 그 지난 3년 동안 정말 돈과 함께 정말 뼈가 아프게 뼈저리게 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뼈가 아프게 정말로 뼈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우울해서 느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회사를 관두고 후회는 없었나?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제가 그만둔 지가 이제 3년이 넘었으니까 실제로는 4년이 지났는데 후회하고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네. 그쵸. 고백하건대 매일매일 후회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 그만두고 처음 일주일 동안은 후회가 없었죠. 2달, 3달 지나니까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끄럽게도 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증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이제 종로에 헬스장도 쓰게 해주더라고요. 이제 종로가 내려다 보이는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헬스장에서 새벽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새벽에 헬스장을 간 적은 몇 번 없습니다만 이제 귀에다가 이제 이어폰 꽂고 러닝머신을 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가 정말 멋있게 느껴지고 블룸버그 라디오 이제 영어로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나에게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나는 더 늦기 전에 한번 판단을 내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표를 썼겠죠. 그때 누군가 정말 진심으로 말려줬다면 아마 안 그만뒀다면 지금 아마 행복한 걸로 따지면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보다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면 한 번도 돈에 휘둘릴 만한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기숙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가 뭐 어떻고 그렇게 뭐 비교해서 생각할 만한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한마디로 이제 유복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하기 전까지. 근데 막상 졸업을 하고 이제 회사에 이제 또 들어가고 나와서 이제 있어 보니까 아, 정말 내가 나약한 사람이었구나. 특히나 돈에 휘둘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돈이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식이 용감이라는 표현이 이제 좋은 표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잡지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돈을 벌어요. 진짜 조금 더. 그래서 기분이 좀 더 좋은데 지금. 그래서 웃을 수 있고. 네. 돈에 휘둘리는 나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생각보다 남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할 때는 사실 남의 시선이라는 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막상 사업을 이제 한다고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집에서 사무실이 따로 없으니까 집에서 일을 했겠죠.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참 이제 한 달에 한 10만 원여 벌 때 이제 평균을 냈을 때 한 달에 10만 원이지 초창기에는 10만 원도 못 벌었겠죠. 이제 뭐 만 원, 2만 원 벌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제가 악몽을 많이 꿨어요. 근데 악몽이 항상 비슷한 패턴이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중간고사 전날이고 또 눈을 떠보면 회사 동기들이 양복을 입고 회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잠옷바람에 침대에서 일어나 있고 이런 꿈을 자꾸 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 꿈을 꿀 당시에 정말 그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32인데 그때는 이제 29 뭐 이때쯤 됐었고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상상을 계속 하게 되면서 제가 취업을 처음 할 때 2년이 걸렸는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2, 3년 걸린다고 하면은 이제 30대가 넘어가겠구나. 신입사원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그 꿈을 꾸고 나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막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가진 조건들은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혹은 남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전 둘 다 아니었던 거죠. 제가 이 말을 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회사에 가거나 어떤 다른 분들이 기대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생각할 때 좀 답답하다 느껴질 수 있고 그럼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볼래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남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들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 그걸 마음으로 힘든 걸 느끼면서도 머리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괴리감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4년의 시간이 지났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원했던 삶의 형태를 읽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원했던 대로 살고 있냐? 라고 묻는다면 답이 뭘까요? 아마 이제 예상이 되시죠?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아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역시 뭘까요? 돈 때문이죠. 제 행복을 이루는 퍼즐이 이렇게 한 세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돈이라는 조각만 하나 껴넣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끼워지니까 완성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완성은 안 되더라도 이제 그걸 보면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아, 거의 완성이 됐구나. 근데 사람 마음이 또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그런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사실 그래요. 뭐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나온 잡지가 제주도에 이주하신 분들이 오픈한 공간들을 취재해서 담은 잡지였는데 제주도에 한 달 반 동안 가서 취재를 했단 말이죠. 상상하기로는 되게 멋지잖아요. 이제 회사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가서 카페 다니고 서점 다니고 식당 다니면서 취재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게 온전히 행복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돈 때문이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 취재를 갔는데 당시에 취재비가 이제 굉장히 타이트했기 때문에 보통 제주도에 여행 가면 렌트카를 많이 하죠. 이제 대학생 분들이시더라도 면허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시면 렌트를 하실 텐데 저 렌트를 못 했어요. 왜냐면 렌트 하면은 하루에 뭐 한 3만 원? 이 정도로 돈을 못 버는 걸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네, 망설여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때는, 지금은 좀 더 낫습니다. 그때는 그 100만 원 남짓한 렌트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중고나라에서 킥보드를 샀어요. 전기 킥보드가 아니고 발로 차는 킥보드. 그걸 사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이제 짐으로 붙여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가게들을 탐방을 다니는데, 제주도 버스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대중교통 버스에 이제 킥보드를 싣고 내리면은 가게가 언덕 아래에 있으면 좋아요. 언덕 아래에 있으면 좋은데 언덕 위에 있는 가게들이 또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없고 잡지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제 열심히 발로 차서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그분이 취재에 응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또 사연이 또 있으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굉장히 쿨하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도 이제 네 하고 괜찮습니다 하고 쿨하게 나오는데 마음이 정말 쿨하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올라갔는데 그 취재를 못하게 될 때 절망감, 그리고 또 킥보드를 자꾸 타다 보니까 머리가 막 망가지고 땀 흘리니까 막 몸에서 이제 땀 냄새가 나는데, 그게 뭐 상관없다라고 이제 통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게 제 스스로가 좀 그 멋지지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머리도 막 산발이고 막 땀 냄새 나면서 취재 요청했는데 거절당하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혹자가 보기에는 저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멋진 모습일 수 있지만 그 현실 속에 있는 저는 굉장히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행복하지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퍼즐이 아마도 돈이 아니었나 저는 싶더라고요. 슬프게도. 이제 1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 다시 돌아왔는데, 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힘들면 안 행복하다 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욕심이 많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안 힘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지 저에게 행복을 담보해주는 어떤 성취도 아니었고 결과물도 아니었던 거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와주신 분들께서는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이 얘기를 준비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행복할 거다라고 그런 행복이 담보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두 번째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저희 그 삶의 행복을 이제 구성해주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 이제 두 번째 결론인데, 다른 조각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조각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그 돈이라는 조각이 꼭 갖춰졌으면 좋겠고, 많이는 바라지 않더라도 킥보드 말고 택시는 좀 타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취재할 때만이라도 평소에는 안 타도 되니까 취재할 때만이라도 좀 탈 수 있으면 좋겠고, 힘들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제주도 가면 보리빵이라는 게 있어요. 한 500원 정도 하는 건데 그걸 박스로 사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이제 가방에 2개씩 넣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먹으면서 다닐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카페에서 뭐 여러 가지 음료가 있잖아요. 뭐 제주도니까 귤청 에이드도 있고 뭐 하귤 주스 뭐 이런 거 좋은 거 많은데 계속 아메리카노만 먹게 됐어요. 저는 이상하게 카페에 가면은 아메리카노가 제일 저렴한 메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아이스가 가격이 똑같으면 좋은데 아이스가 500원 비싸면 또 뜨거운 거 계속 여름에 땀 흘리고 가서 또 뜨거운 거 먹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호스텔에 돌아가서 막 구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 누군가 밖에서 이제 제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주도에 가서 카페 하루에 6군데씩 다니고 호스텔 돌아다니면서 자고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제가 찾지 못한 한 조각, 그 돈이라는 조각 때문에 귤청 에이드를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아메리카노를 계속 먹고 토를 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희망적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힘든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면 또 찾아볼수록 찾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찾아볼수록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또 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시선으로부터 겪는 내적인 갈등 같은 게 저만 겪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많은 선배들이 겪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또한 여러분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을 듣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실 때 저의 불행을 이제 본보기 삼아서 조금 더 위안을 얻으시고 덜 이제 내적인 갈등을 겪으시면 좋겠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